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줄 개미대통령 손석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 분석을 요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종목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t's get it! 자, 첫 번째 종목 분석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휴마시스 매수가 2541원 902주 보유 중입니다. 매수는 7월 21일경에 매수했습니다. 급등할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전전긍긍하네요. 현재는 본전에서 5% 내에서 오면 매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3개월 내 힘들 것 같으면 현재라도 손절을 감소해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자, 휴마시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일단 지금 퍼 PBR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작년 결산 실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화가 클 거예요. 자, 일단 주주원양 보면은 대주주 한 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주주 물량도 좀 지분도 좀 작고 유통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시장에 한 91.5% 정도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들고 있는 물량이 얼마 안 되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일단 실적을 좀 보면은 연간 실적에서 2020년 결산 실적에 굉장히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존보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크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때 2020년 12월 결산 실적이 매출 450억, 영업이익 250억에 순이익 200억인데 분기 실적이 2021년 들어서 굉장히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상반기만 해도 2020년 결산 실적에 비슷한 정도 수준의 실적이 좀 나와준 상황이고, 3분기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크게 나왔죠.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대략 유추를 좀 해보자면 2021년 결산 실적이 현재 추세대로 가면은 아마 매출은 1,800억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좀 되고, 영업이익 또한 1,200~300억 정도, 순이익도 뭐 크게 상회해서 좀 나와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좀 보면은 기존 연간 실적에 비해서 이때 매출 450억인데 매출이 한 1,800억 이상 나와줄 거로 좀 보여지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한 1,200억 정도 나와줄 거로 좀 보여져요. 기존보다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산 총계, 이 자산도 부채 상황이나 자본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와준 이 퍼28, PBR 12는 아마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니까 순익 기준으로 뭐 한 1200억 정도 순이라고 하면 퍼가 한 5 정도예요. 퍼가 5 수준. 기존 27에서 퍼 5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퍼가 좋아진 모습이고, PBR도 굉장히 많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일단 기업 내용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인데,
자, 기업의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 종목이 월봉으로 보면은 기존 가격대가 한 1600원 정도인데 코로나 이전 시점이 1600원 정도 수준, 거의 이미 한 20배 가량 올랐어요. 물론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지만 이미 주가가 20배 이상 나왔고 그거를 기존에 다 반영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향후의 추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코로나 진단컷 키트 요 내용으로 이미 20배 정도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고점 갱신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좀 되고, 갱신하더라도 이 갱신 폭이 좀 크지 않고 마지막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 휴마시스라는 기업이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어서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자, 일단 우리 일봉으로 좀 보면은 2021년 4월과 7월에 이때 재상승한 이유는 다행히 아직 2021년 실적이 발표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실적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 2021년 결산 실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큰 폭으로 갱신할 예정이나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히 역대 최대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분기 실적은 나왔지만은 3분기 실적은 나왔지만 아직 결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있으나 기존 국정 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삼지창 형태로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 삼지창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준 이후에 하락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7월 21일. 자, 언제냐면 6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 매수했다고 하시는데 급등 사유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타이밍에 매수했으면 여기서 매수해서 급등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미 고점을 두 번이나 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미 한계점을 두 번이나 보여준 시점에서 아마 이 타이밍에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보고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 상승 시점에도 20일 이평을 전혀 지켜주지 않고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기존 상승 시점에도 지켜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걸 보고 들어가셨다면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겁니다. 단순하게 기술적 지표 하나만 믿고 욕심에 내동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기술적 분석을 보던 주가 수준을 보던 회사 재무제표를 보던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주가 모습을 보셨다 하더라도 기존에도 코로나 이후에 7월경에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한 게 결산 실적 발표 직전 타이밍인 4월 말경이에요. 즉 이때 고점 찍고 다시 고점 갱신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고, 만약에 이때 지금 비슷한 시점에 7월에 또 고점을 찍었죠. 그러면은 다시 재차 상승하는 타이밍을 2022년 5월을 보고 들어갔다 가면 그나마 매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매수 자리도 그렇고 매수 타이밍도 그렇고 매수 가격도 그렇고 매수 이유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때 매수를 굉장히 좀 잘못된 매수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12월 24일 바로 직전 거래일이죠. 이때 상승을 좀 했고 그 상승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입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나온 모습을 좀 보면은 주가를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즉 종가는 낮게 고가보다 훨씬 낮게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크게 향후 주가를 훼손하지 않을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4일 매수세가 좀 의미있게 들어와준 모습이라 좀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고 매수가 이상 정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래봐야 최대 매수가 대비 30% 이상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저라면 10%에서 20% 정도 사이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좀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하신 분이 저처럼 당일 주가를 보고 매수 매도 판단을 할 정도가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아마 매수하신 타이밍을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매하시기에. 그래서 어찌됐든 수익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욕심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욕심을 내면 타이밍을 놓쳐버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약 10%에서 20% 사이 구간 수익이 나오면은 그때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도 작년에도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이때도 최대 실적을 찍었죠. 최대 실적을 갱신했고 그 갱신하는 실적 발표 타이밍 직전에 고점이 한번 나와줬고 근데 이번에도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고점을 갱신하기 어려울 걸로 보여져요. 갱신하더라도 살짝 툭 치고 나서 다시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최대 2022년 5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최대 2022년 5월까지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나 그나마 회사가 실적을 뒷받침해 주었기에 다행스럽게도 손실 마감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매매 방식은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기업이 정말 운 좋게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준 기업이라 다행이에요. 이 코로나 수혜를 받은 코로나 이 테마를 갖고 상승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나마 휴마시스는 테마로 상승했지만 확실하게 그 테마로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분석 요청하신 부강약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부강약품 15,800원 매수 보유해서 9월 30일 하락 시점에서 반등 예상하고 매수했습니다. 그 후 주가는 평행 중인데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한번 급등하는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강약품 일단 퍼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실적이 마이너스 찍혔던 것 같고 PBR 3수준 주주 상황들을 보면은 개인 대주주들도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있고 대주주들 상황은 지분율 상황은 나쁘지 않네요. 거의 한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분 상황은 괜찮고 실적을 좀 보면은 2018년에 매출, 영업이익, 순위까지 최대 실적을 내줬네요. 그리고 나서 이후 19년, 20년에는 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2020년에 역대 최저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
순자산도 좀 줄어든 모습이네요. 22년 결산 실적으로 보면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이고, 분기 실적을 봐도 매출도 특별할 게 없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즉 이걸로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정말 어니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 2019년, 20년의 실적에 비해서 크게 나아질 게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역대 최저 수준의 실적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가로 좀 볼게요. 자, 일단 월봉상으로 좀 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상방으로 한 3배 정도, 300% 정도 수익이 났다가 그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 실적을 냈던 2018년 가격대, 이 가격대를 좀 기억해 보시면 돼요. 최대 실적이 나왔던 시점에 주가가 한 22,000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자, 근데 테마로 상승을 시켰다가 쭉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죠? 자, 월봉상은 그렇고 일봉상을 좀 보면은 일단 시가총액 1조가 넘던 코스피 기업을 9월 30일 요 타이밍인데 요 타이밍에 하루에 하한가 가까이 좀 하락시키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급등하는 시기를 보고 있다. 너무 요행수를 바란 게 아닌가 싶고,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최대 실적이 2018년인데 이때 가격이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던 그때 가격이 22,000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전에 설명드렸던 휴마시스와는 다르게 휴마시스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 휴마시스와 다르게 부강약품은 주가의 하락을 방어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게다가 이 9월 30일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왔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데 문제는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인데, 시장의 반응이 어떻냐면은 기존에 이렇게 낮았을 때 주가들을 한 번씩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쏟아졌죠. 이때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30일 이 타이밍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터지면서 거의 하한가 가까이 떨어지면서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즉 크리티컬한 악재가 나왔는데 시장도 크리티컬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대량 거래량을 수반할 수 있는 어떤 주체 세력이 이 내용을 진짜 매도해야 될 이유로 받아들이고 매도를 실제 단행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적당하게 천천히 매도를 한 게 아니고 당일 하한가 가까이 찍힐 정도로 그냥 냅다 내리꽂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그나마 최근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평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조금 안정은 되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실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실적이 기존 2020년, 19년 실적과 비슷하게 역대 최저 수준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에요. 별반 휴마시스처럼 나아질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보다 뭐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몰라요. 근데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은 11월 초 이 타이밍에 나와 주었어야 돼요. 원래는
이 타이밍에 나왔어야 하고, 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시장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려면 실제적으로 이 정도는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왔죠. 그러면서 다행히 낙폭도 크지 않았지만 반등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하게 나올 것 같으며 이미 그 전에 이런 높은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은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서 상승하게 되면은 손실을 좀 보더라도 바로 정리하고 나올 만한 종목이에요.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현재 이 종목은 가격을 방어해 줄 만한 이유가 낙폭이 크기 때문에, 큰 낙폭에 의한 반등이라는 한 가지 기술적 요소만 있을 뿐이며, 이는 오래 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긴 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적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시장에서 반응한 거래량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왜? 실제 실적을 동반했던 휴마시스의 상승과는 다르게 부강용품은 실적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실적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 타이밍에 악재 또한 터졌고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기존에 이 코로나 부근 저점, 이 가격을 지지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이때의 저점을 방어해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목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대 실적을 내주었던 2018년의 최고가 부근이 22,000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22,000원 정도 수준인데, 즉 정말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도 22,000원 이상 가격이 올라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실적은 최저 수준이죠. 이때 올라온 거는 코로나라는 테마를 타서 올라왔는데 받쳐주는 뒷받침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9월 30일에 또 코로나 치료제를 중단한다고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으며, 이때 거래량이 1,500만 주 가까이 나왔어요. 시장에서도 크리티컬하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을 급락하는 당일에 뭘 보고 급등하는 시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하게. 9월 30일 이날 낙폭이 과대하니까 이걸 보고 반등을 예상하고 매수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전혀 잘못된 판단이었고 향후에도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주식이 주가가 상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실적으로 보든 기술적으로 보든 뭐로 보든 간에 말이죠. 기술적으로 주가를 더 하락시키지 않고 지켜주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지만 여기서 하방으로 내려찍어도 이 종목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게다가 단순히 일봉으로 보면은 코로나 직전 타이밍 저점인 11,000원 초반대, 지금 이 역사적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코로나 역사적 저점이죠. 이때 타이밍이 이 부근이기 때문에 별로 떨어질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이 역사적 저점을 하회해서 하방으로 쭉 떨어져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부강약품에서 나중에 뭐 파킨슨병 치료로 관련해 갖고 이슈를 띄울 수는 있어요. 테마를 띄울 수 있는데, 그거는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판단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지금은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이때 9월 30일에 들어간 것도 잘못한 거지만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하락을 안 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은 조금이라도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정리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는 정말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래예요. 정말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매수를 하신 겁니다. 매수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무수히 많아도 모자랍니다. 무수히 많아도 모자라요. 근데 뭘 보고 급등하는 타이밍에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하락을 하는데, 이때 급등을 보고 매수를 했다고 하고 지금도 이 종목의 급등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시고 계속 기다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만약 이 종목이 향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솔직히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고, 이건 종목이 앞으로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상관없이 지금은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정말 잘못 매수하셨다는 얘기예요. 주식 접근 방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에 주식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합당하고 현명한 방식들을 몇 가지 강의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정말 말 그대로 요행수를 바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거래 방식은 앞으로 여러분이 주식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거래를 하셔야 될 텐데,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거래를 하시면 당연하게도 확률적으로 안 좋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 확률이 높고, 만약에 수익이 낮다 손 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손실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좀 해드렸고, 또 다른 종목 분석 원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에 공개해드린 제 커뮤니티 카페에 질문이나 분석 요청을 남기시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줄 개미 대통령 손석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